안녕하세요. 김나연입니다. 오늘은 지성과 문명 강독 수업 정지순 교수님이 진행하시는 인간에서 읽은 첫 번째 책 위어드. 네, 이렇게 두꺼운 책입니다. 위어드에 대한 서평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이 위어드는 이제 인류 전체 풀 네임은 위어드 인류의 역사와 뇌 구조까지 바꿔놓은 문화적 진화의 힘, 조세프 헨릭이 지은 책입니다. 이 정도로 두껍고요. 한 600페이지 정도에 육박하는 책이었고 굉장히 두껍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읽으면서 좀 오래 걸리기도 하고 내용을 이해하기가 바로 이해하기 쉽지 않아서 막 되돌아가면서 읽고 다시 읽고 막 이런 조금 어려운 난이도가 있었던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위어드의 제목부터 알 수 있듯이 위어드라는 책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바로 위어드입니다. 네, 위어드가 뭘 이야기하냐면요. 여기 보시면 W, Western, 서구의 E, Educated, 교육받은, 그다음에 I, Industrialized, 산업화된, R, Rich, 부자인, 부자, 그다음에 Democratic, 민주적인 뭔가 그런 사회에 속한 이 5가지 특성을 모두 갖고 있는 집단을 얘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유럽 사람들 또는 미국 사람들 또는 요 정도 유럽과 미국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 조세프 헬릭은 자기 자신을 위어드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위어드는 어떤 책일까 아주 짧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자면 이 책을 읽고 있는 제가 위어드하구나를 일깨워준 책이었고요. 그다음에 이걸 되게 교수님이 이 책이 굉장히 학계에서 유명하고 지금 핫 포테이토인 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전 책에서 즉 사피엔스나 총균쇠 같은 책들은 인류적 진화를 너무 보편화했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진 않지만 제가 강독 수업에서 교수님과 친구들이랑 그 토론을 하면서 깨달은 점은 이전 책 총균쇠나 사피엔스 같은 거는 인류적 진화를 너무 보편화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총균쇠나 사피엔스에서 말하고 있는 인류는 이렇게 진화했어 라고 말한 그 이론들이 실제로는 제가 방금 설명한 위어드 집단에만 해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 또 아시아 서구의 영향을 아직까지 크게 받지 않은 아시아의 몇몇 국가들 또 중동 국가들 같은 경우는 그 사피엔스랑 총균쇠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이론에 들어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책이 나왔을 때 이제 굉장히 많은 근데 우리는 이렇지 않은데 우리 사회랑은 너네 이론이 맞지 않아 이런 반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세프 헬릭이 가만히 들여보다 보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정말 너네랑 이 책의 이론이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조세프 헬릭은 일반화할 수 없겠다. 이 이론을 전 지구적으로 일반화할 수 없겠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실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는 위어드라는 특정 집단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였구나를 깨닫고 이 작가가 아예 그냥 위어드라는 그룹을 정의해버립니다. 네, 그 책이 이 책이에요. 그러니까 위어드라는 그룹을 정의를 하고 나니까 뭔가 반박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뭔가 반박에 대한 반박 근거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죠. 위어드라는 딱 그 집단을 정의하고 나니까 잠깐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누군가가 너네 이론이 우리랑은 맞지 않아 라고 하면 이제 이
위어드라는 책을 낸 다음에는 맞아. 나는 위어드고 대부분의 대학 서적들이나 논문들은 위어드들이 낸 거야.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이 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위어드에 대한 이론만 내고 있는 거야 라고 아예 이 범위를 나눈 다음에 반박의 그 여지를 그냥 없애버린 그런 느낌을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조셉 팽링이 굉장히 똑똑하다. 이런 의도를 갖고 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잠깐 정말 아예 범주화를 시켜버린 다음에 자기만의 이 뭔가 프레임을 하나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그런 거라면 굉장히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책 전체적으로 그러면 위어드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다른 집단과는 어떻게 다르며 이런 사회적이나 심리학적 실험을 가지고 있을 때 왜 항상 극단에만 존재하고 다른 집단과는 다른 독특함을 가지고 있는지 그 독특함이 어떤 문화적 진화에서 나온 건지를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제 제가 뒤에서는 이제 파트 1, 파트 2, 파트 3, 파트 4를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책 전체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이 책에서 가장 많이 나온 3가지 키워드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3가지 중 첫 번째는 심리입니다. 이 작가가 심리학자이기도 했어요. 여기 보면은 심리학자로서도 활동을 했다고 해서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 굉장히 많은 초점을 맞춰져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문화적 진화입니다. 문화적 진화이고 또 세 번째는 문화적 공진화인데요. 이 사람들의 심리, 그 다음에 그 외적 굉장히 많은 요인들과 문화가 어떻게 공진화했는지, 그러니까 이게 심리가 문화적 진화의 원인이 되기도 했고 또 반대로 문화적 진화가 심리의 이제 원인이 되기도 하고 서로가 이제 이렇게 공진화했다는 것을 이 책에서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 가장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파트 1은 인간의 심리와 사회의 진화론이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합니다. 파트 1에 이제 챕터 1, 2, 3, 4가 있는데요. 먼저 챕터 1에서는 제목은 위어드, 이상할 만큼 개인적이고 분석적인 사람들 이란 제목으로 이제 위어드를 소개하고 위어드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어드는 Western Educated Industrialized Rich Democratic이잖아요. 이 특성을 이제 제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위어드는 굉장히 개인주의적입니다.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통제지향적이고 일반적인 관행을 따르지 않으며 분석적이다. 그다음에 관계와 사회적 역할보다는 자기 자신, 다시 말해 자신의 특성, 성취, 열망에 초점을 맞춘다. 그다음에 위어드는 어떤 상황에서든 자기 자신이고자 하며 다른 사람들의 일관되지 못한 모습을 유연함이 아니라 위선으로 여긴다. 또 자기 자신을 공간과 시간을 가로질러 펼쳐진 사회적 네트워크 속에 속한 하나의 구성원이 아니라 굉장히 나는 독특한 존재라고 여긴다. 그다음에 행동할 때 뭔가 남이 이거를 나 대신 컨트롤하고 정해주기보다는 나 스스로 통제하고 선택한다는 느낌을 선호한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도 위어드일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어드 핵심 요소들을 88페이지에서 굉장히 그 표로 정리를 잘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표가 다 위어드의 특성을 간단히 정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요소들을 여기서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몇 개 더 추가를 하자면 이제 위어드는 수치심보다는 죄책감을 많이 느낀다고 해요. 이게 이제 저희 강독 수업, 토론 수업 때 좀 오래 토론 주제로 나왔던 얘긴데 왜 위어드는 수치심보다는 죄책감을 느낄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위어드 이 책 뒤에 나오는 건데 위어드는 교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 그리고 내세를 믿고 이제 신을 믿고 그런 문화적 진화를 이루었는데요. 이제 수치심이라는 여기에서 이게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중요합니다. 뭔가 수치심 위어드가 아닌 사람들은 뭔가 잘못을 했을 때 수치심을 더 많이 느낀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남들에게 들켰을 때 우린 보통 수치심을 느끼죠. 근데 죄책감이라는 건 그냥 양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주의적이지 않은 위어드가 아닌 사람들은 내가 뭔가를 잘못을 했을 때 내 양심에 따르는 것보다는 남들이 봤을 때 느끼는 감정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을 어겼을 때 수치스럽다라고 느끼진 않잖아요. 그러나 이제 위어드 같은 경우는 신이 항상 나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남들에게 이걸 들키지 않더라도 나는 신 앞에서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항상 나를 보고 있으니까 신 앞에서 나는 고개를 빳빳이 들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남들이 굳이 내가 잘못한 거를 보고 내가 들키지 않더라도 내 양심에 찔려서 죄책감을 더 느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위어드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비개인적 친사회성인데요. 비개인적 친사회성은 낯선 사람을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개인적 친사회성이 높다는 거는 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챕터 1에서는 이런 위어드를 정의하고 위어드의 특성을 쫙 얘기를 합니다.